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으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줄리원 뉴욕시의원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유니 비율을 놓고 논란거리가 되어온 이노베이션 QNS가 치열한 협의 끝에 어제 시의회 소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승인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호수효과로 인한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버팔로를 포함한 뉴욕주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최초로 김치와 관련된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연방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으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줄리원 뉴욕시의원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17일 저녁 플러싱 리세션 하우스에서 3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줄리원 뉴욕시의원의 재선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금모금 위원장을 맡은 김영환 먹자골목 상임 번영회장과 문준호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 회장은 원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꼭 한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도 한인이 시의원이 될 수 있는 좋은 표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 갖고 계셔서 특히 저희 지역사회에 이런 어린 시의원, 여자 시의원 분이 당선이 돼서 이런 분들이 저희의 동포사회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원 뉴욕시의원은 지난해 린다리 의원과 뉴욕시 최초의 한인시 의원으로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원 의원은 2022년은 뉴욕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첫 아이의 출산까지 모두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이 대표하는 26선거구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어느 프로블럼이 있으면 법으로 어떤 법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펀딩, 뉴욕시티 펀딩에서 이제 budget negotiation 팀이니까 non-profits like CASE or KFSC 그런 non-profit들을 일하는 거를 잘 지켜보고, 그리고 뉴욕시티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 의원은 51명의 뉴욕시 의원 가운데 17명만이 뽑힌 뉴욕시 예산위원으로 선정돼 1,04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의 2022-23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뉴욕시 정부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urricane, flooding, any sort of emergency, COVID-19 그런 emergency가 있을 때 법으로 뉴욕시가 꼭 언어를 번역해야 된다. 왜냐하면 small business 생각하면은 regulation이 새로 생겼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번역을 안 해주고서는 근데 그 regulation을 안 했다면은 티켓 받고, 파인 받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12월 달 지나면 그 법으로 패스합니다. 통과되면은 이제 꼭 법으로 Emergency Situations Translation 꼭 해야 됩니다. 원 의원은 51명의 동료 의원들과 공통점을 찾아 26선거구뿐만 아니라 한인 포함 아시안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을 펴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아시안 아메리칸 사람들 폭력 당하는 거, 서브웨이, 그리고 길가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Asian American History, 우리의 아시안 이민자들의 히스토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외국 사람들도 배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culture 그런 걸 다 가르치는 학교 이제 state level 법으로 통과했으니까 이제 뉴욕시티 level 통과할 수 있게 뉴욕시티 학교들에서도 가르치게, 그리고 특히 흑인 사람들, 스페니쉬 사람들, 아시안 사람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 보호할 수 있는지. 한편 줄리원 뉴욕시의원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유니 비율을 놓고 논란거리가 되어온 이노베이션 Q&S가 치열한 협의 끝에 어제 시의회 소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승인됐습니다. 소위원회 의장인 케빈 라일리 시의원은 이노베이션 Q&S 팀은 가구 수를 더 확충하기 위해 사무실과 커뮤니티 공간을 줄이는 조항을 추가해 전체 주거시설을 3,000개 이상으로 늘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줄리원 뉴욕시의원은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비율을 55%로 배정하지 않으면 재개발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열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과 도노반 리차드 퀸즈 자치구 대표도 이노베이션 Q&S가 주택을 40%로 늘린다면 프로젝트 진행에 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줄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시의회는 앞으로 3,200개의 주거 공간 중 1,400가구 이상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영구 유지돼 인당 28,020달러, 3가구의 경우 36,030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줄리원 의원은 이 투표는 프로젝트의 예비 승인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주거 공간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Q&S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줄리원과 전체 뉴욕시 의회가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프로젝트는 퀸즈의 발전을 가져다 주고 퀸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호수 효과로 인한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서 버팔로를 포함한 뉴욕주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일요일까지 뉴욕 업스테이트의 호수 효과로 인한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11개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수 효과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호수 또는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비상사태가 적용되는 11개 카운티는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스위고 등입니다. 기상청은 어제를 시작으로 오는 일요일까지 해당 지역들에 1피트에서 최대 3피트까지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가 이번 비상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비해 추가 인력과 장비를 구비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대한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최초로 김치와 관련된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는 연방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17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6일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김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은 연방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의회 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김치나 슈퍼마켓 산업, 레스토랑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김치가 또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한인타운, 한인 레스토랑, 한인 마켓을 찾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레스토랑에서 김치가 포퓰러해지니까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가 개발돼서 우리 한인들의 어떠한 위상이 더 많이 널리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12월 6일 정오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연방의회 관계자들에게 한식을 대접하고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치 만들기 시연도 펼치며 한국인들에게 김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릴 예정입니다. 네, 김치들 테마로 한국 음식을 제공할 거고요. 그 케이터링 업체에 한국 셰프님이 계셔서 이번에는 좀 더 한식과 김치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김치의 다양한 상품, 재료, 그리고 효능 이런 것들에 관한 동영상도 같이 틀 예정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또 현지 셰프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국산 원재료로 만든 한국 김치를 직접 담가서 또 찾아오신 손님들이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관계자들은 올해 회기 종료 전에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해 꼭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3세 유아 무상 보육 프로그램인 3K for All 프로그램을 결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는 16일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애초 앞으로 2년간 3K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확보해놨던 코로나19 구제 연방자금 5억 6,800만 달러를 기타 교육 예산 지출에 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고 있는 7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3K for All 프로그램은 현재 5만 5천석 지원이 가능한 상태지만 현재 등록된 유아는 3만 6천 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시 전역 유아 6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었으나 현재는 줄어든 수요로 프로그램을 축소키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자 20년간 민주당을 좌지우지해온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지도부에서 퇴진합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하원연설에서 내년 1월에 개원하는 118대 의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 왔다며 앞으로 평의원으로 돌아가 민주당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은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따른 것이며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원내대표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왔으며 지난 200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선출돼 4년간 임기를 수행한 데 이어서 지난 2019년 다시 하원의장이 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새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뉴욕주 출신 올해 52세 흑인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7만 460달러, 뉴저지는 6만 7,12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조사한 연봉 내역에 따르면 뉴욕주 근로자는 시급 33.87달러, 평균 연봉 7만 460달러이며 뉴저지주 근로자는 시급 32.27달러, 연봉 6만 7,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직종별로는 뉴욕주는 피부과 의사가 연봉 33만 10달러로 가장 높고 시급이 무려 158달러에 달하는 등 뉴욕 연봉 랭킹 상위 10개 직종 중 의료 분야가 9개에 달했습니다. 또 뉴욕에서 연봉 15만 달러가 넘는 직종은 모두 47개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도 연봉 상위 10개 직종 중 9개가 의료 분야이며 정형외과 의사가 연봉 32만 4,772달러로 1위에 올랐으며 연봉이 15만 달러 이상 직종이 33개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봉 3만 5천 달러 이하의 직종은 뉴욕이 36개, 뉴저지주가 62개로 집계됐으며 패스트푸드점 직원, 캐셔, 락거룸 직원 등의 임금이 가장 낮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월스트리트저널 공항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반면 존 F 케네디 공항을 비롯한 뉴욕시 3개 공항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책임성, 가치, 편의성 등 19개 항목을 고려해
20개 대형 공항을 평가한 결과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종합점수 61점으로 가장 좋은 공항에 선정됐습니다. 또 아틀란타 공항이 59점으로 2위, 미니애폴리스 공항이 57점으로 3위, 디트로이트 공항이 54점으로 4위, 피닉스 공항이 5위,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6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존 F 케네디 공항은 종합점수가 24점으로 20개 대형 공항 중 19위, 뉴욕 공항은 19점으로 꼴찌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30개 중형 공항 평가에서 사크라멘토 공항이 70점으로 1위에 올랐고 샌디에고, 샌호제,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공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욕 라가디아 공항은 3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공항보다도 종합점수가 1점이 낮았습니다. 뉴욕시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아파트가 렌트비가 비싸도 수요가 증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리트이지는 지난달 뉴욕시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2,962로 1년 전보다 18.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스튜디오와 원베드룸에 대한 렌트 수요는 2021년 1월보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렌트 매물은 2021년 1월보다 61%, 원베드룸 렌트 매물은 56%가 각각 감소, 스튜디오와 원베드룸은 임대인이 렌트비를 좌지우지하는 임대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투베드룸은 평균 렌트비가 $3,668로 1년 전보다 17% 올랐지만 수요는 1.6배 상승에 그쳐 원베드룸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쏘았다는 소식에 미국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나라 반응을 워싱턴 특파원이 전합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한 도발 후 채 4시간도 안 된 이곳 시간으로 늦은 밤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걸으면 영내에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ICBM은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런 경고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다만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외교적 해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일본 역시 강하게 반발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これまでにない頻度で挑発行動を繰り返し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건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현금 기준 $16에서 $17로, 이지패스는 $13.75에서 $14.75로 인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공화당 소속 캐리 레이크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인 차남 헌터의 딸 나오미가 내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3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며 백악관에서 치러진 19번째 결혼식이 됩니다. 어제 새벽 5시 45분쯤 퀸즈 글렌데일의 제키 로빈스 파커웨이에서 운전자 간의 시비가 벌어져 38세 남성이 2발의 총에 맞았으며 가해자는 도주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고는 지난 1년 반 CEO로서의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며 해고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노조가 어제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25개 주 113개 매장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29일 화요일 오후 롱알랜드 올드 웨스트베리 소재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커쇼지 피살과 관련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